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국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문체부에서는 그 경제적, 지리적 또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그 저소득층들 대상으로 해서 2014년부터 문화누리카드라는 그런 통합 문화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 한 185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장관님, 이 문화누리카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1인당 이제 5만 원씩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다가 전국에 걸쳐서 14종류로다가 37,106개의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강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문화예술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그 어려운 농촌 지역에는 대단히 유용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제대로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맹점 수를 제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37,000개 중에서 22,000개가 숙박업소입니다.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다가 이 문화향유를 위한 숙박이라고 그러면 관광지 주변이라던가, 또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스테이라던가, 또 베니키아 가맹호텔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보면은 그냥 대도시에 있는 우후죽순 일반 여관, 여인숙 뭐 이런 것들로다가 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47.6%, 부산은 88.1%, 인천은 60%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문체부로부터 성매매 알선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숙박업소 현황 자료를 봤더니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총 480개 중에 215개, 약 45%가 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체부가 올 들어서 이 가맹점 심사를 해가지고 4,916개 가맹점을 등록 해제했는데, 여기에도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었고 그저 고시텔이나 중복업소 등에서만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 문체부 담당자들은 이런 자료를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문화누리카드가 좀 더 저소득층들에게 제대로다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가맹점부터 좀 제대로다가 좀 심사를 해야겠다. 또 그리고 이 부처 간 칸매기를 없애고 이 각 부처 간의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차단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맹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하다. 보다 내실 있는 가맹점 심사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부처 간에 좀 정보를 공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포탈과 관련해서 참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포탈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눈만 뜨면은 먼저 더듬더듬 해가지고 핸드폰 찾아가지고서 그거 보는 게 일입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포탈의 영향력이 중요한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은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65.9%로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모든 뉴스 채널보다 포탈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포털이 품질이나 신뢰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포탈에 노출돼야지만 기사가 읽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나 자극적인 기사 등이 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포털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언론 중재의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을 살펴봤더니 최근 3년 사이에 5,271건으로 전체 매체 유형 중에 20.6%를 이 포털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 관련해서 조정 청구가 돼 있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등에 비하면 최대 5배까지 큰 수치인데요. 포털사별로 보면은 조정 청구는 지난 3년간 네이버가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11건, 그리고 네이트가 9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포털에 청구하는 언론 중재가 기본적으로는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뉴스 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또 기사 제목도 수정하는 등 사실상의 유사 언론 행위를 하고 있는 이 포털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현행법상은 포털사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 또는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금지 행위가 다반사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지금 40일 동안 다음 메인에 표출된 메르스 관련 기사와 언론사 헤드라인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이게 40일간 그 메인 페이지에 떠 있는 것만 아침 9시, 오후 2시, 7시 이렇게 해서 40일을 했는데 250개나 실제 내용이 달린 게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편집 공간에 부족해서 제목을 축약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도 서울 대형병원서 메르스 확산 환자 5명 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연합뉴스에서 찍은 거지. 다음 헤드라인에는 서울 B병원서 메르스 확산 환자 5명 추가 이렇게 완전히 언론사 제목을 변경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그 포털의 영향력이나 유사 언론 행위를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포털은 국민들의 의식과 여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언론사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와 중립적 뉴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뉴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전례를 밝혀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감합니다. 우선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면서 이 포털도 책임감과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 선정적 기사라든지 광고에 의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선정적이나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유명 연예인 이름을 앞에 딱 대고 퍽 이럴 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들어가고 내용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지고 있어. 이게 뉴스도 아니고 이런 걸 방치하면 안 되죠. 제목과 내용이 있는 걸 계속 그냥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 이건 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그 포털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목과 내용이 다른 낚시성 기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내치진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현행법상 어디를 봐도 규제할 근거가 없고 또 담당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해당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한 제지할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이버나 다음 등이 포털의 제목 수정에 대해서는 이 해서는 안 되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행정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사 포털사 간의 문제라지만 그 미치는 사회적 파장과 해악은 실로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백화점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놓냐 구석으로 놓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틀려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다가 메인에다가 띄우느냐 아니면 뒤쪽에 숨겨놓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사를 앞으로 띄워서 더 많이 클릭하게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특정 정당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언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해야 된다.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모든 언론 방송이 공정성을 외치고 중립을 외치는데 이것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아마 오전에 박대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심의기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마찬가지로다가 이 인터넷 기사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등 이것을 포함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 다양한 검토와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서 본의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이번에 그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그거 들어보셨죠? 네. 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였고 이거 뭐 제가 얘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여름 휴가는 아이디어라는 그런 제목을 잡으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좀 쑥스럽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말로만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수 있게끔 메리트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물론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관광 수지 적자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뭐 제가 수치는 그냥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리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여름에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에는 K-팝 가수들을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또 7080이 가는 데는 세시봉을 뭐 예를 들면은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오는 데는 오케스트라를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서 사전에 관광지별로 홍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비싼 돈 들여 외국 가는 것보다 국내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외국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이태리 또 그리고 프랑스 또 그리고 스페인, 홍콩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부럽습니다. 이거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만 문화융성이고 관광대국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좀 더 많은 소프트를 만들어내고 또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이거 뭐 매년 해마다 지적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아니 도대체 뭐 오라고 해서 옵니까? 가라고 해서 갑니까? 에? 올 이유가 있으면 오는 거고 갈 이유가 있으면 가는 거지.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 사업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중국 종속화가 대단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콘텐츠 산업이 이게 지방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대한민국을 골고루다가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네. 예.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지난번 여름 휴가 시즌 지내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해외로다가 나간 관광객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국내 관광이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그 지적도 정말 저희가 뼈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지방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어떻게든 시키려고 각 지역의 이야기 또 문화 사료를 하시는 분들하고 관광국장하고 그 다음에 이 관광공사하고 그 다음에 관광업자하고 함께 묶어서 지방관광 콘텐츠들을 하여튼 어떻게든 발굴해내고 그걸 지원해서 반드시 이게 발굴돼 갖고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은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편중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에 지금 17군데 있는데 하고 저희 그 콘텐츠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코리아 랩하고 같이 협업을 해갖고 좋은 그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중국 종속화 관련된 거는 이런 그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시장을 넓힌다는 관점에서 같이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그야말로 월급 많이 준다는데 당장 월급을 많이 준다는데 우리가 가는 걸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중국 시장을 우리 시장화하기 위한 그 노력이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전승절 때 가셔갖고 가능하면 중국 시장이 빗장을 닫아 걸고 우리 거 못 들어오게 막는 거를 최대한 좀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